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아까 이어서 하이디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틈이 날 때마다 녹음을 하리라 마음을 먹어서 지금 저희 딸이 또 운동을 가서 잠깐 40분 짬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조금 녹음을 해두었고 그리고 이어서 또 녹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래서 클라라가 이제 고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걷게 된 이야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하이디와 클라라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다. 늘 골골하고 허약했던 클라라에게 그토록 멋진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각자 제 나름대로 감사를 드렸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라가츠에 머물고 있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면 어떻겠냐고 아이들에게 물었다. 보여드릴 게 있으니 한번 고원에 다녀가시라고 쓰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른 꿍꿍이 속이 있었다.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클라라가 하이디만 붙잡고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기 연습을 더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리고 할머니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클라라가 그 정도로 걸을 수 있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아이들이 묻자 할아버지는 많이 걸려야 일주일쯤 걸릴 거라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당장에 앉아서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에 꼭 올라오셔야 된다고 썼지만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는 시치미를 뚝 뗐다. 그때부터 클라라가 고원에 머문 이후 가장 멋진 날들이 계속되었다. 아침에 잠을 깨면 클라라는 기쁨에 넘쳐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나는 건강해. 건강하다고.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어. 걸어 다닐 수 있어. 걸어 다닐 수 있어. 클라라는 날마다 걷는 연습을 했다. 걷는 것이 나날이 쉬워졌고 하루가 다르게 더 오래, 더 잘 걸었다. 이 대사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어가 3번 나온 건 아니고요. 어떻게 읽는 것이 가장 클라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까? 어떤 말투, 어떤 뉘앙스로 클라라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3가지 버전으로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10몇 살 때까지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걷지 못했던 소녀가 휠체어와 남의 도움 없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내가 걷고 싶을 때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어보는 그 경험을 한다면 제가 아까 읽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감격에 겨워서 자신감에 차서 그 대사를 했겠죠. 그쵸? 몸을 움직이니까 식욕도 좋아져. 할아버지는 날마다 빵을 더 두껍게 잘라주었고 버터 바른 빵이 남김없이 사라지는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염소젓도 아예 커다란 냄비째 가져와서 거품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신선한 염소젓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사발에 따라주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할머니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할머니는 고원에 도착하기 하루 전에 자신의 방문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패턴은 그 편지를 들고 염소들과 함께 풀밭으로 올라갔다. 할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오두막 앞에 나와 있었다. 백조와 곰돌이도 상쾌한 아침 공기에 기분이 좋은지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아이들은 풀밭에 잘 다녀오라고 염소들을 쓰다듬어 주었다. 할아버지는 생기가 도는 아이들의 얼굴과 털에서 윤기가 흐르는 깨끗한 염소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이들도 염소들도 다 마음에 드는지 할아버지의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다. 드디어 패터가 오두막에 다 올라왔다. 아재와 아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자 패터는 걸음을 늦추고 천천히 다가오더니 아재한테 편지를 내밀었다. 할아버지가 편지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자 패터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러더니 등 뒤에도 자기를 놀라게 할 무엇이라도 있는지 획 하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페터는 갑자기 산을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페터의 이상한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하이디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요즘 페터가 왜 저리 이상하게 굴까요? 꼭 덩치 큰 불안당 같아요. 누가 뒤에서 회초리를 때리려고 하면 불안당이 저러잖아요?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고 갑자기 펄쩍펄쩍 뛰고.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맞을 짓을 해서 겁이 나는가 보다. 페터는 첫 번째 언덕에 오를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달렸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불안증이 다시 도졌다. 페터는 우뚝 멈춰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펄쩍 뛰어오르고 누가 당장 제 목덜미를 움켜쥐기라도 하는 것처럼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이렇듯 가슴 졸이는 날이 길어질수록 페터의 상태도 점점 더 나빠져 이제는 단 1분 1초도 마음이 편할 데가 없었다. 한편 하이디는 오두막을 청소하고 있었다. 할머니에게 깨끗하게 잘 정돈된 집안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클라라는 하이디가 오두막 안을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며 청소하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아침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훌쩍 지나가 버리고 곧 할머니가 도착할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맞이할 준비를 끝내고 곧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을 졸이며 오두막 앞 의자에 나와 있었다. 산에 올라갔던 할아버지가 다시 내려와 아이들 쪽으로 다가왔다. 할아버지의 손에는 쪽빛 용담이 한 다발 들려 있었다. 한낮의 환한 햇살에 꽃이 어찌나 곱게 빛나는지 아이들이 탄성을 내질렀다. 할아버지는 꽃을 들고 오두막 뒤로 사라졌다. 하이디는 가끔씩 의자에서 일어나 할머니 일행이 오는지 살펴보았다. 드디어 저 아래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하이디가 생각했던 대로 안내원이 앞장서고 하얀 말을 탄 할머니와 짐을 잔뜩 진 짐꾼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불이나 수건, 털 담요 없이는 아예 고원에 올라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일행이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드디어 오두막이 있는 언덕에 도착했다. 할머니는 말 위에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클라라? 왜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 허겁지겁 말에서 내렸다. 하지만 미처 아이들한테 오기도 전에 손뼉을 치며 흥분해서 소리쳤다. 아니, 이럴 수가. 클라라, 네가 정말 클라라니? 볼이 밝았고 통통해졌구나. 세상에, 정말 몰라보겠다. 할머니가 막 클라라에게 다가서려는 순간이었다. 하이디가 의자에서 슬쩍 뛰어내리자 클라라가 얼른 하이디의 어깨에 기댔다. 두 아이는 가벼운 산책을 하듯 태연하게 걸었다.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멍하니 멈춰섰다. 할머니는 하이디가 무슨 짓궂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대로였다. 클라라가 하이디 옆에 꼿꼿하게 서서 똑바로 걷고 있었다. 아이들이 다시 할머니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발갛게 상기된 아이들 얼굴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와락 달려들었다. 할머니는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으면서 클라라와 하이드를 번갈아 껴안았다.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그제야 비로소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는 얼굴로 세 사람을 바라보며 의자 옆에 서 있었다. 할머니가 클라라의 팔짱을 끼고 할아버지한테로 걸어갔다. 할머니는 의자 쪽으로 가면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고, 내가 정말 우리 클라라랑 나란히 걸을 수가 있네.
아재 정말 고맙습니다. 다 아재 덕분이에요. 아재가 애를 극진히 보살피고 간호해 주신 덕분에.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할머니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밝은 햇살과 맑은 공기 덕분이지요. 그러자 클라라도 거들었다. 맞아요. 그리고 영양가 많고 맛있는 백조의 젖도 단단히 한 몫을 했어요, 할머니. 제가 염소젖을 얼마나 잘 마시는지 아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네 볼을 보니 알겠구나, 클라라.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구나. 얼굴도 동글동글해지고 통통해졌어. 네가 이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내가 꿈인 들 꿨겠니? 게다가 키도 컸구나, 클라라. 아, 이럴 수가. 이게 꿈이니 생시니. 앞만 봐도 좋구나. 아니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얼른 파리에 있는 네 아빠한테 전보를 쳐야겠다. 당장 오라고 말이야. 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말아야지. 그의 평생 이토록 기쁜 일은 없었을 게다. 아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을 벌써 다 내려보내셨지요?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네, 다들 내려갔지요. 하지만 급하시면 염소치는 아이를 내려오라고 하지요. 그 애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페터에게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되르플리에 있는 우체국에 전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디와 클라라는 할머니를 놀래주려던 계획이 대성공을 거둔 데다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의 놀라움이 가시지 않자 새록새록 즐거웠다. 한편 제제만 씨도 그 사이 파리에서의 일을 마치고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 기별도 미리 하지 않은 채 어느 화창한 여름날 아침 바젤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은 것이다. 제제만 씨는 바젤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길을 떠났다. 여름 내내 보지 못한 딸이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제제만 씨가 바트라가치에 도착한 것은 어머니가 고원으로 올라간 지 몇 시간 뒤였다. 어머니가 막 고원으로 떠났다는 말을 듣고 제제만 씨는 불이 나게 마차를 타고 마이엔펠트까지 왔다. 그곳에 도착하니 마부가 제제만 씨만 원한다면 마차로 되르플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제제만 씨는 어차피 되르플리에서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해도 고원 오두막까지는 한참을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되르플리까지 마차를 몰게 했다. 제제만 씨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한없이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자니 힘들고 지쳤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주위에 오두막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바에 의하면 하이든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목 중간쯤에 염소치기 패턴의 오두막이 나와야 했다. 사람들이 지나다닌 흔적이 여기저기에 나 있었다. 어떤 곳은 오솔길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길을 제대로 들어선 것인지 혹시 오두막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바심이 난 제제만 씨가 길을 물어볼 만한 사람이 있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주변은 조용했다. 인적이라고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이따금씩 공기를 가르며 휘휘 불어대는 바람과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윙윙 날고 있는 작은 날벌레들, 그리고 외로이 서 있는 낙엽송 가지에 앉아 즐거이 휘파람을 불어대는 작은 새 한 마리가 전부였다. 그때 산 위에서 누군가가 달려왔다. 전보를 손에 든 페터였다. 페터는 제제만 씨가 서 있는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지 않고 가파른 산비탈을 그냥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페터가 어느 정도 가까이 오자 제제만 씨가 자기한테 좀 와보라고 손짓을 했다. 페터는 멈칫멈칫 망설이며 다가왔다. 한쪽 다리가 성하지 않아 질질 끌면서 걸어야 하는 사람처럼 똑바로 걷지 않고 슬금슬금 옆으로 걸어왔다. 제제만 씨가 기운차게 말했다. 얘야, 씩씩하게 좀 와보렴. 노인 한 분이 하이드라는 애를 데리고 사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 길로 가면 되니?
프랑크푸르트에서 손님들이 와 있는 집인데. 공포에 사로잡혀 헉 하고 내지른 외마디 소리가 페터가 한 대답이었다. 페터는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얼마나 서둘렀는지 가파른 산빛 아래서 벌러덩 자빠져 원하지도 않는 제주를 어쩔 수 없이 넘으며 대굴대굴 아래로 굴러내려갔다. 휠체어가 굴러떨어질 때와 비슷했다. 하지만 휠체어처럼 산산조각 나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하지만 그 바람에 페터가 손에 들고 있던 전보가 그만 갈기갈기 찢어져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갑자기 목이 막혔어요. 목이 잠겼어. 잠깐만요. 우리 불쌍한 페터. 그 한 번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냥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네요. 제재만 씨가 중얼거렸다. 산에 사는 아이라 수줍음이 이만저만이 아니군. 제재만 씨는 페터가 굴러떨어지는 모습을 잠시 안쓰럽게 지켜보다가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페터는 구르는 것을 멈추려고 가즈네를 다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여전히 대굴대굴 굴러떨어지며 이따금 특이한 재주까지 넘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굴러떨어지는 아픔보다 가슴속에 자리 잡은 불안과 공포가 더 끔찍했다. 페터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말로 경찰이 온 줄 알았던 것이다. 그 낯선 신사가 아젠의 집에 묵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손님에 대해 묻는 것으로 보아 달리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페터는 잠시 그대로 누워서 자신한테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그때 페터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씨구, 뭐가 또 하나 굴러왔네. 내일은 또 뭐가 터진 감자자루처럼 저 위에서 굴러내려오려나? 페터를 보고 비아냥된 사람은 다름 아닌 빵집 주인이었다. 빵을 만들다 너무 더워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페터가 휠체어처럼 대굴대굴 굴러떨어지는 모습을 본 것이다. 페터는 또다시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제 심지어 빵집 주인까지도 휠체어가 떠밀린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은가. 페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산으로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얼른 집에 가서 침대에 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거기 숨으면 아무도 찾지 못할 테니 가장 안전할 것 같았다. 그래서 페터가 염소들을 버리고 우당탕탕 집까지 뛰어오는 것, 그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재만 씨가 열심히 하이딘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곧 딸을 놀래줄 생각에 기뻐서 제재만 씨는 마지막 산비탈을 부지런히 걸어 올라갔다. 하지만 오두막 앞에 나와 앉아있던 사람들은 벌써부터 제재만 씨를 발견하고 제재만 씨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언덕에 다 올라온 제재만 씨는 오두막에서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다. 키 작은 하이디와 금발의 볼이 발그스름한 키 큰 여자아이였다. 하이디의 검은 눈동자가 뿌듯한 듯 반짝이고 있었다. 제재만 씨는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다. 클라라의 엄마가 꼭 저런 모습이었지. 장밋빛 보르란 금발 소녀. 제재만 씨는 꿈인지 현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클라라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아빠! 저를 몰라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제야 제재만 씨는 딸에게 와락 달려들어 품 안에 꼭 안았다. 그래,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구나. 이럴 수가. 이게 정말이니? 클라라, 우리 클라라가 맞지? 정말 클라라지? 제재만 씨는 아이를 끌어안았다가 눈앞에 꼿꼿이 서 있는 아이가 정말 자기 딸인지 확인하려고 얼굴을 들여다봤다가 다시 아이를 끌어안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할머니가 다가왔다.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할머니가 소리쳤다. 어떠니 얘야, 네가 준비한 깜짝 선물도 좋았다만 우리가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 더 멋지지 않니? 할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반갑게 맞이한 뒤 말을 이었다. 자, 이제 그만 저쪽으로 가자. 우리의 가장 큰 은인인 아재한테 인사해야지. 네, 그래야지요. 하지만 우리 옛 식구 하이디한테 인사부터 좀 하고요. 안녕 하이디. 고원에 오니까 좋니? 건강해진 거야? 알프스의 들장미도 너처럼 싱싱하지는 못할 것 같으니 물어볼 필요도 없겠구나.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반갑다 얘야. 정말 반가워. 하이디도 환한 표정으로 친절한 제제만 씨를 올려다보았다. 제제만 씨가 얼마나 친절히 대해주었던가. 하이디는 그런 제제만 씨가 이곳 고원에서 그토록 행복해하자 좋아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할머니가 제제만 씨를 데리고 할아버지 쪽으로 갔다. 할아버지와 따뜻한 악수를 나눈 제제만 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클라라가 걷게 된 사연을 이미 다 들은 할머니는 제제만 씨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전나무를 구경하고 싶어서 오두막 뒤로 갔다. 거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기쁨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나무 한가운데 땅바닥에 축축 늘어진 가지들 사이에 용남다발이 덤불처럼 수북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짙은 쪽빛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꽃이 어찌나 싱싱하고 반짝반짝 빛나던지 마치 그곳에서 막 자란 것처럼 보였다. 할머니가 놀라서 손뼉을 치며 연거푸 탄성을 질러댔다. 어머나 이쁘구나. 정말 멋져.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하이디, 얘야 이리 좀 와보렴. 네가 날 기쁘게 하려고 준비한 거니? 정말 예쁘구나. 아니요, 전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그랬는지는 알아요. 클라라도 끼어들었다. 저희 풀밭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예뻐요. 그런데 할머니, 오늘 아침 일찍 누가 풀밭에 가서 이 꽃들을 꺾어왔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클라라가 그 말을 하면서 어찌나 생글생글 웃어대던지 할머니는 잠시나마 혹시 클라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었다. 그때 전나무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 사이 산을 올라온 패터였다. 패터는 아재의 오두막 앞에 낯선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전나무 뒤쪽으로 해서 몰래 풀밭까지 올라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패터를 본 할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저 애가? 제가 꽃을 갖다 놓고는 쑥스럽고 부끄러우니까 몰래 도망치려는 건가 보네. 저런, 그럼 안 되지.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주워서 보내야지. 얘야, 이리 좀 오너라. 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패터는 겁에 질려 우뚝 서버렸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제 다 끝났어. 패터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고 전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다. 얼마나 겁이 났는지 머리카락이 모두 곤두서 있었다. 할머니가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자, 얼른 이리 좀 와보렴. 그렇게 미적거리지 말고. 그래, 얘야. 네가 그랬니? 패터는 눈을 내리깐 채 땅바닥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집게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보지 못했다. 패터가 본 것이라고는 오두막 모퉁이에 서서 잿빛 눈동자로 자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아재와 그 옆에 서 있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프랑크푸르트 경찰뿐이었다. 패터가 온몸을 벌벌 떨며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네. 할머니가 말했다. 그랬구나.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벌벌 떠니?
그만 박살이 나서 고칠 수가 없잖아요. 페터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더 이상 서 있기가 힘들었다. 할머니가 오두막 모퉁이에 서 있는 아재 쪽으로 다가왔다. 아재, 저 불쌍한 애가 정말 심각하게 머리가 돈 건가요? 그러자 아재가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만 휠체어를 밀어뜨린 게 바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라서 저러는 거예요. 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할머니는 아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페터가 도저히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를 애처럼 보이지 않는 데다가 클라라에게 꼭 필요한 휠체어를 망가뜨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터의 자백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 할아버지가 품었던 의혹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페터가 못마땅한 얼굴로 클라라를 노려보는 것을 알았다. 고원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페터가 약이 올라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죄다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아주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 아이고 아재, 안 돼요. 안 됩니다. 저 불쌍한 애를 더 이상 벌 주지 말자고요. 사람이 공정해야죠. 생각해 보세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낯선 사람들이 아이들을 몇 주 동안이나 빼앗아 갔어요. 제 단 하나뿐인 친구이자 아주 소중한 보물을요. 그러니 날마다 혼자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사람은 공정해야 해요.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바람에 그만 휠체어한테 분풀이를 한 거예요. 물론 어리석은 짓이었죠. 하지만 분노란 늘 어리석음을 동반하지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한 뒤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페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전나무 아래 의자에 앉으며 상냥한 목소리로 페터에게 말을 걸었다. 얘야, 이리 좀 와보렴. 얘기 좀 하게 이 할머니 앞으로 와. 자, 이제 그만 떨고 잘 들으렴. 내가 원하는 건 그게 다란다. 네가 휠체어를 산 밑으로 떨어뜨렸지? 산산조각이 나라고 말이다. 그건 아주 나쁜 행동이었어. 너도 그걸 알았지. 넌 어떻게든 벌을 피해보려고 무척 애를 썼겠지. 아무도 네가 한 짓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말이다. 하지만 너도 경험했다시피 나쁜 짓을 해놓고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란다. 하느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거든. 누가 나쁜 짓을 해놓고서 그것을 숨기려고 들면 하느님은 당장에 그 사람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는 파수꾼을 깨우신단다. 하느님은 인간들이 태어날 때 파수꾼을 한 명씩 마음속에 넣어두시거든. 그 파수꾼은 자기 주인이 아무 짓도 저지르지 않을 때에는 그저 쿨쿨 잠만 잔단다. 하지만 손에 작은 가시를 하나 들고 있어서 주인이 일단 나쁜 짓을 저질렀다 하면 그 가시로 인정사정 없이 쿡쿡 찔러대지. 파수꾼이 주인을 한시도 가만히 안 두고 들들 볶아댄단다. 이제 다 들통날 거야. 이제 널 잡으러 올 거야.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늘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게 되고 더 이상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가 없는 거란다. 페터, 너도 그러지 않았니? 방금 전까지 말이야. 페터가 크게 뉘우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페터는 자기가 꼭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문가처럼 잘 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할머니 정말 따뜻한 분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른 이 두 영상 업로드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디퓨저예요. 이것도 디퓨저라고 하나? 그냥 향 나는 거 있죠. 뭔지 아시죠? 인스타에서도 많이 보이는 거고 요즘에 집콕템들이 많이 유행을 하면서 저도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하고 좀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해서 요즘에 보다가 이거 거꾸로 됐네. 향이 색깔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요거를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색깔별로 향별로 이렇게 사서 쟁여둡니다. 이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읽기 전에 택배가 도착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코디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간식은 비스켓, 토스트고요. 바삭바삭하게 제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샀어요. 그래서 요거 버터계 에르메스라고 하는 요 버터를 조금씩 발라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나 요 아이가 굉장히 담백한데 커피하고 같이 마시면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커피와 제 티푸드와 함께한 독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독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